그래픽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비트맵은 바로 이제 뭐냐면 이미지를 점 또는 이제 화소라고 하죠. 점 또는 화소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고, 다른 말로 레스터 이미지라고 해요. 그리고 고해상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해상도가 올라가면은 파일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이미지를 확대하면 이 픽셀도 같이 확대가 돼요. 이미지를 크게 확대시켜 놓으면은 이 픽셀도 같이 확대가 되면서, 그죠?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즉 모자이크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깨져서 보이는 현상. 지금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 있는 화면도 마찬가지로 비트맵 이미지예요. 즉 JPG 이미지인데, 이걸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전 볼 때는 좀 이렇게 괜찮게 보이는데, 점점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칠어지죠. 이게 왜 거칠어져요? 여기 이제 이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픽셀로 이렇게 즉 화소로 이루어진 거라는 건데, 그 화소가 같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면서 과도하게 늘려놓으면은 이렇게 계단 현상, 즉 깨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적당 크기로 보면은 이제 깔끔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확 늘려놓으면은 계단 현상이 발생하더라. 다양한 색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보면은 사진이 잘 나오죠. 그래도 그럭저럭 잘 나오죠. 스마트폰 카메라도 성능이 꽤 괜찮기 때문에 사진이 꽤 잘 나와요. 포토샵하고 페인트샵 프로 등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이고, 비트맵 형식으로는 BMP, JPG, PCX, TIF, PNG, GIF 등이 있다 이거죠. 이게 비트맵이고, 그 다음에 벡터라고 또 있죠. 벡터 방식은 뭐냐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비트맵이 점을 가지고 구성하는 거라면 벡터는 직선이나 곡선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이미지를. 그래서 일단 벡터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확대를 해도 안 깨져. 계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얘를 늘려놔도. 이렇게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대신. 그러니까 비트맵과 벡터는 상반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트맵은 고해상도 표현에 적합하지만 너무 늘려놓으면 깨지고, 그죠? 벡터는 늘려놔도 안 깨지지만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런 상반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이.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코렐드로우하고 플래시 등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이고, 벡터 파일 형식으로는 WMF, AI, 그 AI 말고, 인공지능 말고, 이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약자예요. AI. 그러니까 같은 그 AI 말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파일 형식인 AI 형식이 있어요. 그 AI를 말하는 거죠. CDR 등이 있고, CDR은 바로 코렐드로우, WMF는 플래시가 되겠고요. 그죠? 52번 문제를 다 같이 보시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비트맵 방식에 관한 내용이요. 비트맵 방식. 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요거는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벡터 방식이죠. 비트맵이 아니고, 비트맵은 점, 즉 화소 혹은 픽셀이라 부르는 점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1번은 바로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이고, 2번, 3번, 4번 모두 다 맞는 내용이죠. 52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53번. 53번은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하여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은 맞죠. 1번은 이제 맞는 내용이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벡터 방식이 맞고요. 2번, 픽셀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벡터가 아니고요. 비트맵이죠.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WMF가 있고,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이 되는 장점이 있죠. 확대해도 안 깨져요, 얘네들은. 그래서 53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4번. 54번. 다음 중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레스터는 바로 뭘 말하는 거죠? 레스터 방식은 바로 비트맵을 말하는 거죠. 1번 맞아요, 틀려요? 즉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 즉 스마트폰 카메라도 해당되겠죠.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픽셀 단위로 이미지 저장하겠고, 그죠? 그리고 WMF는 이제 비트맵의 형식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벡터 방식이에요. WMF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4번은 이제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 같고, 54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픽 관련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픽 관련 용어를 보면은 렌더링이란 말은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이죠.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질감을 줌으로써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3차원 질감이라 한다면은 뭐 그림자, 색상 농도 이런 애들을 줌으로 해서 사실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렌더링은. 디더링은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색상, 기존의 색상을 섞어서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내는 거. 옛날에 우리 물감 사용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녹색이 똑 떨어졌어. 녹색이 다 떨어졌어. 그럼 뭐 섞으면 돼요? 노란색하고 파란색 섞어주면 녹색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존의 색상 섞어서 그 색깔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디더링. 그 다음 인터레이싱은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지 않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그러니까 처음엔 뿌옇게 나오다가 점점 또렷해져. 이미지가. 우리 이제 이미지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터레이션 효과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뿌옇게 보였다가 점점 몇 초 지나면 또렷하게 이미지가 보인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인터레이싱이라는 효과가 되겠고요. 근데 모핑,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수 효과를 구현할 때 모핑 효과를 많이 사용하는데 트랜스포머라든가 뭐 베놈 이런 영화가 있죠. 그런 영화들 보면은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베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괴물로 바뀌죠. 괴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서서히 바뀌죠. 이렇게. 서서히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도 유명한 장면이 있죠. 뭐죠? 사람이 액체가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은색 액체가 이제 수은 같은 액체가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으로서 영화의 특수 효과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은 바로 렌더링의 전 단계. 렌더링은 바로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인데 모델링은 바로 뭐냐면 사실감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 정해줘요.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3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즉 그림자하고 색상 농도 등의 3차원 질감을 어떻게 넣어줄 것인지를 정해주는 단계가 바로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모델링이라 한다면은 이제 렌더링의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나오는데 이 3D 텍스처에서 몇 개 샘플을 채취해서 사물의 색상을 변경함으로 계단 부분을 뭉개고 곱게 이어진 듯한 화질을 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단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안티란 말이 없애준다는 뜻이 있죠. 막는다, 없앤다, 반대한다 그런 뜻이 있죠. 엘리어싱을 반대한다,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 계단 현상을 없앤다 그런 뜻이 되겠고, 55번 문제를 다 같이 보시죠. 55번을 보면은 이미지 가장자리의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그래픽 기법은 뭐예요?
이거는 안티 엘리어싱이죠. 그죠? 55번 답은 4번. 56번은 이제 보면은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대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한다 이거죠. 계단 현상을 완화시켜가지고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 맞죠?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은 모델링이 아니고 뭐요? 렌더링이죠. 그 모델링은 이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정해준 단계.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를 정해준 단계가 모델링이에요. 그죠? 2번이 틀렸네 그래서. 그죠? 디더링.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 맞죠? 모핑은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7번. 57번. 다음 애니메이션에서의 모핑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 뭐야? 다 그렇듯한데 모핑에 관한 설명을 가장 잘 설명한 건 뭘까요?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이미지나 3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하여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법이다. 2번이 맞는 거죠. 57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픽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1과목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20번 네트워크 접속 장비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봅시다 한번. 자, 20번까지가 제1과목이에요. 그래서 20번까지 내용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속 장비. 허브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집선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선이 모이는 장치. 그러니까 회선이 모여가지고 각 회선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브 되는 거죠. 허브라는 건 모인다, 연결된다 그런 뜻이 이제 되겠죠. 바로 그 허브. 그리고 라우터는 바로 뭐냐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로는 많은 경로가 있죠. 많은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애가 바로 라우터예요. 수많은 경로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애가 바로 라우터다. 이거죠. 그리고 브릿지 뭐냐면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접속 장치다 라는 거죠. 근거리 통신망 두 개를 갖다가 연결하는 장치가 되겠고, 리피터는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신호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신호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감소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질러도 저 멀리까지는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소리에 감소 현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써요? 마이크 쓰죠. 마이크 쓰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증폭이 돼가지고 끝까지 가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가 바로 리피터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 재생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재생시킨다는 거죠. 무엇을? 신호를. 그래서 리피터란 말은 반복한다는 뜻이 있죠. 신호를 반복하여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이는 장치가 바로 무엇이다? 리피터이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이제 뭐냐면 브릿지랑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이제 다른 점은 브릿지는 그 종류가 같아요. 종류가 같은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거고, 게이트웨이는 종류가 서로 달라요. A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B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A, B가 서로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프로토콜이 달라요. 프로토콜이란 바로 통신 조약을 말하는 건데 통신 조약이 서로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다. 그러면은 그거를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장비가 바로 게이트웨이죠. 여러분 종류가 달라지면 뭐가 필요하죠? 종류가 달라져. 뭐가 필요해요? 관문이 필요하죠. 이 고속도로도 어때요? 고속도로 들어갈 때 보면 어때요? 종류가 달라져요. 어떤 종류? 도로의 종류가 달라져요. 톨게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는 무슨 도로였어요? 톨게이트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료였어요. 근데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 과금이 돼요. 과금이 돼요. 그러니까 관문을 통과하니까 도로의 종류가 바뀌어요. 과금이 되는 도로로 바뀐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그 게이트가 여기도 톨게이트 게이트가 요 게이트죠. 여기도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네트워크에서 B라는 네트워크로 들어갈 때 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해요. 누가? 게이트웨이가. 관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릿지하고 게이트웨이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브릿지는 다리죠. 다리란 뜻인 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돼요? 다리 건너면 다리 건넜을 때 도로의 종류가 바뀔까요? 여기 여러분들 다리가 있죠. 여기 길 가다 보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가면 행정구역이 바뀌긴 하죠. 도로의 종류가 바뀌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브릿지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리를 건너가면 도로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다. 이거고 게이트웨이는 뭐야?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을 연결할 때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B라는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다. 다른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 사이에 관문 역할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하며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게이트웨이다. 그러니까 브릿지하고 게이트의 차이점을 알고 들어가시면은 이 두 개가 덜 헷갈리실 거예요. 5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8번 문제.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 신호가 감쇄되므로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하는 건 뭐였죠? 바로 리피터였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9번.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1대1 통신을 통하여 리피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장비다. 이거는 이제 모뎀에 관한 설명 같은데요. 그죠? 일단 1번은 아웃, 2번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 속도를 제어하는 장비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다. 이거는 1번, 2번, 3번은 모뎀에 관한 설명이죠. 모뎀. 통신할 때 필요한 그 모뎀 있죠. 모뎀에 관한 설명이고, 4번이 바로 이제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이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이다. 그래서 50번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제1과목 문제 60번 문제는 또 비슷한 문제죠.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라우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 맞죠?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준다. 그 내용을 키워드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2번 허브. 집선 장치로서 각 회선들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죠. 맞고 브릿지.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한다. 이거는 바로 모뎀의 기능이에요. 모뎀. 모뎀이라는 애가 있죠. 통신할 때 필요한 모뎀이 있어요. 바로 모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브릿지는 뭐야? 브릿지는 두 개의 랜을 갖다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할 때 쓰는 애가 바로 브릿지가 되는 거고요. 4번은 그 맞는 내용이죠.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60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죠.